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자원봉사 회고교육을 진행하게 된 저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김원민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고라는 말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대학생이시거나 한 번 이상의 봉사활동 경험을 가진 청년분들일 텐데요. 회고라는 말뜻처럼 이번 교육 영상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봉사활동을 돌이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원봉사 시작을 돌이켜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학교 계획에 의해 했거나 졸업, 취업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동기가 반드시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 이타적 동기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 동기 혹은 취미로 봉사에 참여하더라도 활동 과정에서 이타적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진심으로 자원봉사하는 경험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나 목적이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본 여러분은 이미 큰 용기를 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중한 여정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의미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봉사 시간이라는 기록 뒤에 숨겨진 나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성장의 순간들을 발견해 볼 것입니다. 그 경험을 돌아보기에 앞서서 자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으로 이 교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은 자원봉사로 무엇을 남겼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봉사했던 그곳에 그리고 우리 안에 봉사가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떠오르는 가까운 봉사 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서 그날의 나에게 봉사는 어떤 것을 남겼는지 만나러 가볼까요? 봉사활동 현장은 늘 우리의 기대와 같을까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봉사자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넓게 바라본다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봉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는 대학에 입학해 처음 하게 된 봉사활동을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게 되어서 무척 설레는 마음으로 10분이나 일찍 지역 아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분은 너무나 바빠 보였습니다. 제게 잠시 눈길을 주시더니 저기 창고 정리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솔직히 처음엔 실망감이 컸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부풀어 있었는데 마치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고 내가 하려던 봉사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먼지 쌓인 책들을 옮기면서 창고 밖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분은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고 학부모님들의 긴급한 전화를 받고 다른 아이들의 다툼을 중재하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10사람의 몫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무심한 게 아니었구나. 나에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으셨던 거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이 창고 정리가 담당자분이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무척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 입장에서 의미 있는 일만 하려고 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봉사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관심한 담당자분과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할 때 느끼는 어려움, 저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신가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기 위해 모였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태도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불편한 상황은 우리에게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엔 다른 봉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여한 자원봉사는 지역 축제 부스를 준비하는 팀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봉사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저를 포함한 소수만 땀 흘리는 상황이 되었죠. 처음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다들 너무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결국 약간의 언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언쟁 이후 어색해진 분위기에 혼자 끙끙 앓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들은 왜 적극적이지 않을까? 저는 봉사를 통해 경험을 쌓고 싶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해 마지못해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 전과 기대치 모두가 다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제 기준에서 모두가 저처럼 행동하길 바랐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판 대신 제안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할 테니 혹시 그림 잘 그리는 분은 이쪽을 맡아주실래요? 라며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갈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팀워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에게 그 갈등의 시간은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두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 얘긴데 하고 비슷한 경험에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적극적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떠올라서 부끄러웠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봉사활동 현장은 언제나 따뜻하고 보람만 가득한 곳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에 실망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지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이야기의 주인공이 보여준 가장 멋진 점은 이러한 어려움을 자신의 불편한 감정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서운함을 넘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담당자의 보이지 않는 사정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그곳에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했고요. 왜 나만 열심히 해야 하지? 라는 억울함을 넘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동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난 대신 협력의 방법을 찾아내며 진정한 팀워크도 경험했죠. 결국 두 사람 모두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도 성찰하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봉사활동을 통해 마주하는 힘든 순간들이 때로는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잠시 멈춰서 질문해 보세요. 저 사람과 이 상황 속에는 어떤 사정이 있을까?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처럼 봉사활동 현장에서 마주하는 예상 밖의 상황과 어려움은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 곧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경험한 봉사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과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여러분의 노트에 간단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계획하지 않은 여행이 즐거움을 줄 때도 있듯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때로는 큰 배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막막했던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짚어보면 그 안에 숨겨진 나의 놀라운 강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 봉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의 봉사활동은 초등학생 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활동이었습니다. 완벽한 활동을 위해 인터넷에서 찾은 학습지로 계획을 빼곡히 세워갔죠.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동생은 10분도 안 되어 하품하며 딴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습지는 동생에게 너무 어렵고 지루했던 겁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게 다 쓸모없이 된 것 같아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만 가득했죠. 그때 저는 계획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수학 말고 너가 요즘 제일 재밌어하는 건 뭐야? 그러자 동생의 눈이 반짝이며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이야기 속에 수학을 녹여보기로 했습니다. 그 캐릭터가 점프하면 몇 점을 얻어? 3번 연속 성공하면 보너스 점수는? 우리는 연습장 가득 캐릭터를 그려가며 신나게 덧셈과 곱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을 모두 할 수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동생의 흥미를 찾고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 소통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 경험은 저에게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위기라고도 할 수 있었던 순간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간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익숙치 않은 환경과 역할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보며 나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쩔 줄 몰라 망설이던 위기의 순간, 한 동료의 행동을 통해 리더십에 대해 배우게 된 한 봉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에 낯선 사람들이 많은 곳을 꺼리기도 하고 누군가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고쳐보고 싶어 봉사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만 하다가 평소 좋아하던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활동 당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저를 비롯해 이곳이 처음이었던 봉사자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우왕좌왕했고 직원분들은 비에 젖은 강아지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다들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하고 있던 그때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한 봉사자가 침착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두 분은 저랑 같이 젖은 신문지부터 걷어내고 다른 두 분은 마른 수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 말에 우왕좌왕하던 봉사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이고 있던 저에게도 먼저 다가와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아이들 몸을 좀 닦아주시겠어요? 라며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먼저 나서준 봉사자 덕분에 현장은 차츰 정리가 되었고 저도 옆에 있던 봉사자분과 팀을 이루어 제 몫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어려운 저였지만 리더십을 보여준 그 봉사자를 보며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생긴다면 나도 먼저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두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 배우고 느낀 봉사자들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봉사활동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봉사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베풀고 나누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봉사가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내가 더 얻은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저는 그게 바로 봉사가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보람이나 뿌듯함, 만족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앞선 두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나 리더십,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 등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저희는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고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역량들은 책이나 강의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또 다른 것일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온몸으로 얻어낸 경험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마주했던 모든 어려움이나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던 모든 순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스펙 한 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빛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진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배우거나 성장했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노트에 짧게라도 적어볼까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소한 변화에서부터 성장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마도 이런 행동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 속 도움이 필요한 타인,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로운 행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통해 발견한 것들과 성장한 나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이 시간에는 내가 한 자원봉사가 정말 의미 있어지는 방법, 바로 사회적 의미로 연결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됨을 느낀 한 봉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여했던 활동은 동네 육교 한편에 작은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여기에 심어놓은 꽃들을 누가 보기는 할까? 이런 봉사활동이 정말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저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정해진 자리에 꽃을 심고 물을 주는 단순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끝나고 제 일상 속에서 그 봉사활동은 금방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이었어요. 귀가 길에 늘 지나던 그 육교를 무심코 지나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멈춰서서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핸드폰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마음이구나 생각하며 그 시선을 따라가 봤는데 문득 사람들이 담고 있는 그 풍경 속에 얼마 전 제가 가꾸었던 그 작은 정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며 눈여겨보기는 했지만 무심하게 지나칠 때가 많았는데 누군가의 추억 속에 저렇게 담긴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제가 정원을 가꾸는 봉사를 할 때만 해도 누가 볼까? 했던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에 작은 쉼표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했었는데 내가 했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부터 제가 했던 일들이 다른 의미로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을 떠난 경험이 누군가의 시간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그게 이번 활동이 제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느끼지 못한 행동들도 시간이 지나 그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그 의미를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음 이야기는 의미를 발견하고 봉사활동을 실천한 사례입니다. 장애인 친구의 불편함에 공감하고 작은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낸 한 봉사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친구와 학교 앞 식당에 가려던 날이었습니다. 학교 앞 맛집으로 소문난 곳을 가려 했지만 학교 앞 좁은 골목 사이의 식당들은 대부분 높은 턱과 좁은 내부로 인해 들어가기 힘들었고 결국 저희는 들어가기 수월해 보이는 식당을 찾아 점심을 해결해야 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우리 주변의 수많은 문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구들에게 턱이 없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지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제 뜻에 공감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동네 상점 지도 배리어 프리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아하시던 동네 상점 사장님들도 저희가 왜 이 활동을 하는지, 이 지도가 우리 동네에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렸더니 공감해 주시고 직접 휴대용 경사로를 구매해 설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몇 달간의 활동 끝에 저희는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30여 곳의 정보가 담긴 온라인 지도를 완성했고 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전달하여 더 많은 장애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휠체어 탄 친구의 불편함을 공감하는 데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의미를 공감해준 친구들 그리고 상점 사장님들 덕분에 지도 제작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쁜 대학 생활에 이런 봉사활동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지도를 이용해서 식당에 찾아온 친구들 볼 때마다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들으신 두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혀 다른 활동처럼 보이지만 두 이야기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미의 발견인데요. 이게 봉사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노력이 누군가의 일상에 스며드는 하나의 풍경이 되었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봉사활동이 의미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맛집 지도팀은 한 친구의 불편함에 대한 개인적 공감에서 시작해서 학교 앞 보이지 않는 문턱을 발견하고 모두를 위한 길을 만드는 귀중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봉사자 모두 자신이 한 일에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느꼈을 것이고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두 청년의 삶 속에 남는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남긴 작은 손길이 지금도 어딘가에 누군가의 일상을 기분 좋게 만드는 풍경이 되어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작은 공감이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지는 않았나요? 이 시간에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노트에 내가 한 자원봉사라는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 속 누군가에게 쉼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지 떠올려보고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활동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떠올려 보시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질문이었던 나는 자원봉사로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조금은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힘을 보탰고 나 자신도 성장하는 경험을 남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와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냈던 자원봉사 또 해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엔 무엇을 남겨볼까 라는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성장이 모여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유능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시민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성숙해지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그런 의미까지 있었나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아니었나요? 우리는 오랜 시간 졸업이나 진학이라는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채우는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봉사활동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란, 특히 청소년, 청년 시기의 봉사란 봉사를 통해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고 나 자신의 성장을 경험해보는 활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머릿속에 떠올리고 노트에 작성한 자원봉사의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불편하거나 어려운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경험의 재해석을 통해서 자원봉사 해볼까? 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서로를 돕는 사회,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남긴 소중한 기억들을 이정표 삼아서 앞으로의 여정도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 경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봉사에서 더 성장한 나를 만나고 더 나은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갈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